저는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특히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벤처의 형태를 띄우고 있는 소셜벤처들을 초기 투자하고 키우는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북한에서의 어떻게 스타트업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관점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다양성 측면에서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굉장히 저희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분들보다 조금 작은 단위들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회 문제의 범주가 좁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관점들 또한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니까요. 가볍게 보시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혹은 이거는 좀 현실성은 없는데 어떤 방면으로 좀 더 디벨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된 거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입니다. 사실 저희는 몇 명의 탈북민들에게 장학금도 지금 주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사업가로서의 뭐 대단한 어떤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한 방법으로서의 사업가로서의 길들을 제안하고 또 훈련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남한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탈북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지금 한국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도 투자를 하거나 서포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맥락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전화 중에 하나는 아침 새벽에 오는 전화와 또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이상한 번호가 찍혀 있는 전화입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전화가 가끔씩 파트너들이 와요. 이메일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영어로 대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원래 영미 관계가 아닌 분들이 전화를 영어로 하시면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면서 힘들겠구나. 지금부터 한 15분간은 나는 굉장히 힘들 거야 이러면서 받았는데 어느 날 한 국가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한 국가에 있는 친구가 전락이 왔습니다. 저희랑 파트너사고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팀입니다. 팀 여기 한국 애들이 왔어. 엑셀러레이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기관도 방문했어. 근데 얘네가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통화 좀 해줄래?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를 이렇게 얘기 듣다가 오케이 연락해주면 내가 설명해줄게. 그 친구한테 전화하라 그래. 하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침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는데 전화를 놓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걸면은 국제통화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전화를 하긴 싫으니까 이렇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데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따로 연락할게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저에게 연락 온 거 그 친구들이 사우스 코리아가 아니라 노스 코리아 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니네는 완전 영리형, 저희보다도 훨씬 더 영리형 소셜벤처를 키우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노스 코리아 애들이 와서 엑셀러레이팅 캠프를 했다고?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어떤 기업들은 일반 완전 영리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국인이 그 안에 같이 팀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프랑스인들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고민 가능하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멀지만 돌아가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아이디어를 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한국만으로는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엑스체인지는 한국에 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조직들은 아마 한국에는 거의 안 알려져 있는 조직들이어서 이게 이제 조선엑스체인지가 가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이미지를 조선엑스체인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블로그에서 따왔는데요. 저게 밥슨 캘리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가 정신 캠프에서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마시멜로우 게임이라는 겁니다. 마시멜로우를 주고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를
시도시키는 겁니다. 스파게티 면하고 안 끓인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 주고 얘를 높이 쌓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팀 레벨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은 창업을 직접 시키거나 투자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저런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관점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국가에서 실제로 북한 친구들을 4주간 인큐베이션 캠프를 했던 친구에 의하면 투자를 받는 것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식회사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 회사에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IR 피치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에 관심을 갖는지 물어봤고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 앞에서 피치를 하는 경험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이미 꽤 고민하고 있고 진도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에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한다는 것이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더 나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의 주체는 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가 정신의 아주 기본적인 지침이고 철학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피스코비랑 그 스웨덴 친구들이랑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그냥 얼버무리면서 정리한 겁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출퇴근을 할 때 버스, 통근하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시간이 늦거나 아니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거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통근버스를 놓치게 되면은 그날 일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셔틀 타요 같은 셔틀을 돌려서 그 타지 못한 사람들을 직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고 현지인에게 그 사업을 일임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본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그 영국에 있는 할아버지께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럼 이 일들을 만들어고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저씨가 질문을 드렸는데 많지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많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방법들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티베이션이 이런 기업체를 만들어지겠지. 이건 그냥 자료 사진입니다. 이건 그냥 통근하는 그 지하철 사진이에요. 근데 통근하는 버스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참 찾다가 그냥 지하철 사진에 대체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지금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것들은 그냥 뉴스에서 찾은 거지만 뒤에 있는 자녀 관리 캘린더가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데요.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죠. 그들에게 이런 자녀 관리 캘린더를 가지고 아이의 시간을 매니징하는 구글 캘린더를 쓰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고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했던 사례인데 태권도 시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그때그때 부서지는 것에 대해서 비용도 있고 나무가 아파하니까 그 문제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다회용 격파장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다회용 격파장을 나무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콜택시가 생각보다 평양 안쪽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6,000대 정도의 이 컨펌되어 있는 택시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택시 중에 상당수는 콜택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콜택시 앱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발화되고 있는 시점, 그러니까 충분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발화되고 있는 시점. 그렇다면 거기에 좋은 의미와 좋은 의식과 좋은 관점들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좀 더 정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과.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현지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광이 아파트에 붙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이 생각보다 이 솔라 패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갖고 그냥 전기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현지에서 솔라 패널을 판매하는 일들을 했던 중국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도 그 스웨덴 친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 전자제품이 너무나 월등히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 패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충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전등을 쓰는 정도는 솔라 패널로 충분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냉장고, 대형 에어컨들 이런 것들은 솔라 패널로 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서는 시민들이 일반적인 평양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으로서의 솔라 패널은 한국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개인 관점에서. 때문에 중국산의 값싼 솔라 패널들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것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기업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사실은 단연간 축적된 기술과 설비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 내용들을 내부에서 지금 만드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조직들이 현지에 있는 조직과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해서 진출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시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임팩트, 이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금융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일단 제 수준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돈이 직접 들어가서 다시 반환될 방법이 거의 없는 겁니다. 투자라는 건 어떤 방식이든지 돈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가능한 방법은 임팩트 본드 모델이 가능하겠다. 이건 돈은 밖에서 도는 겁니다. 단지 사용될 때만 들어가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투자 비클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고 실제로 소비만 그 안에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서울시가 국내에서 1호 SIB를 시행했고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죠. 외국에선 그 SIB들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임팩트로 쓰입니다. 이건 코뿔소를 너무 밀렵을 많이 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 국가는 돈이 없어요. 유엔도 계속 돈을 내지만 한계가 있죠. 이때 코뿔소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하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 주민, 세 번째는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내서 본드를 만들고 코뿔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그러한 보호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투자해서 이들을 장기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조림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의 식물 종들이나 동물 종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컨퍼런스나 종다양성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돈을 쓸 주체와 그걸 실행할 주체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통일 시대가 되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종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본드들을 외부에 만들어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예방하고 미래의 사회적 비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굉장히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델들도 가능하겠다. 직접적인 임팩트 투자는 사실 제 수준에서는 포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고 큰 규모로 만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장면인데 약간 뭐 만들어졌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뭐를 선전하기 위해서 나왔냐면 24시간 쇼핑이 가능한 24시간 만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걸 홍보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길 배송이지 않습니까? 쇼핑몰의 이길 배송 시스템이 지금 평양에 도입된 것에 대한 홍보 자료입니다. 실제로 그렇냐라고 저희가 물어봤고 파는 내용들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아서 그걸 그렇게 매일매일 이길 배송을 시킬 게 있나 싶긴 하지만 존재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편의성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람이 생겼고 편의성에 대해 지불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회적 경제가 북한에서 무엇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부르키나파소에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드리는 NGO에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저희 회사 제일 처음에 했어요. 그 일을 창업하자마자 했는데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 모델이 굉장히 더디게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시장은 저절로 꿈틀거리고 있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하고 오히려 기회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기회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 라는 정도의 간단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